자, 드디어 오늘 모셨습니다. 한덕수가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혀서 헌재를 장악하려 했던 시도 김정환이라고 하는 전설 속 변호사가 막아냈습니다. 맞습니다. 난 누군지도 모르고 네.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김정환이라는 이름이 계속 언론에 등장을 합니다. 네.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이 이걸 막아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포고령 관련해서도 아, 맞아. 기사 이거 봤어. 이제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또 냈던 분입니다. 네. 이번 내란 사태에서 민간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찬란한 그 이름 김정환 변호사 박수로 맞이하고. 예, 안녕하세요. 이제 법조계에서 뚱뚱함을 담당하고 있고요. 대단한 분이야. 그 김용남 의원님 그 광고 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돈가스 비교 광고 같은 건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너무 네, 띄워줬어 그런 김정환. 지규현의 친구 김정환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게 나왔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 갑자기 저한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 규현이랑 친구였어 이러면서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네. 그게 여기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시 찾아봤죠. 예, 그래서 규현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맞습니다. 친구 맞습니다. 그리고 팩트입니다. 재수를 같이 했고요. 네. 재수할 때는 논술 스터디도 같이 하는. 네. 친한 친구네요. 진짜 친해요. 저는 아,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과가 있는데 과가 더 크다. 아, 과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개포고등학교라고 졸업했고요. 개포동에 있거든요. 저 개포동 출신이라서 이렇게 뚱뚱한 겁니다. 개포동이거든요. 진짜 직연이라고 친하다고 하니까 재미도 없네. 그러니까. 재미없게 느껴지고 자, 비호감도가 너무 커졌어요. 네, 너무 반포동 고- 출신이었어야 되는데. 너무 거하게 소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게 엄청난 공이 있지만 예. 직연이랑 친구라는 것은 매우 커다란 과거든요. 이 과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걸 친구도 오늘 있는데 뭐.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하나요? 아니요, 이따가 잠시 후에 하나요?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 출신이고요. 윤석열 후배고요. 그리고 이준석 퀴즈고요. 뭐 안 좋은 조건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양양자도 가고 서운하도 떠나고 커바디스 김용남입니다. 양양자도 가고 허은아도 탈당하고 대선 출마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떠나네요, 그 동료분들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만 남겠어요. 묵묵히 끝까지 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몰라. 지금 찾고 나는 있군요. 개혁신당의 대선 주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 3명이잖아. 3명이에요. 아, 네네. 와,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러네. 네. 근데 한 명은 조기 탈락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귀한 분 모셨으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왜 그렇게까지 좋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번 내란 사태 관련해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당일 그 12월 3일 당일 사실 동기들과의 뭐 술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이게 친한 분이 뭐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엄이 선포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일을 하다가 틀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이제 헌법행정법인데 그 헌정사를 조금 알잖아요. 예, 계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칼에 비유했던데 칼에 네. 비유할 게 아니거든요. 총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칼로 무슨 요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총으로 무슨 요리를 합니까?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웠고요. 저는 사실 당일 그 여의도에 뛰어가지 못했고 정말 탄핵 결정문에도 나오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하신 시민들과 그 소극적 저항을 하신 군인분들 네. 특히 이번에도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 조성현 대령이라든지 맞아요. 김영기 중령이라든지 그분들은 진짜 용기를 칭송받아야 되는 맞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위험과 자기의 직업을 걸고 선택을 하신 분들인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되게 무섭고 공포스럽다라는 느낌을 이제 그 지났잖아요. 새벽에 지났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법 재판을 전문으로 등록한 변호사고 제가 늦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늦게 변호사가 돼서 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해제가 되는 과정에서 쭉 뭔가 위헌성이 드러나는 것들은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일단 포고령이라는 게 딱 떴을 때 아 이거는 포고령이 형식도 내용도 위헌이다. 이거는 이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의 SNS에 일단 포고령부터 위헌 확인을 받아야겠다. 같이 할 사람 했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으면 바랬는데 반나절 만에 이제 16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원분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위임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160명에서 이제 컷하고 제가 당사자가 되고 나머지 159명의 대리인이 돼서 네. 포고령이 위헌이다라는 걸 냈죠. 예. 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관련된 뭐 헌법소원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감동이야, 제일 먼저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헌법을 뭐 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네. 해야 될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분들이 계셔. 그렇습니다, 그 진짜.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네. 또 이런 분들이 계셔. 이 뭉클해요. 감동적이고. 그게 사실은 한 10분 만에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건 해야 돼라고서 밤새워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네. 근데 그렇게 밤새워 일하는데 살이 안 빠져. 참 특이한 체질이야. 먹으면서 하겠지. 먹으면서. 수면과 체중의 관계는 어. 많이 자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살을 뺄 그렇군요. 시간이 없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살로 가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는 헌법 소원을 당사자가 돼서 이제 제기를 네. 했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내가 이 헌법 소원을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가 네, 되니까 이제 네. 권한 대행들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까지도 쭉 갈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권한 대행이 국회 선출목의 헌법재판관들을 미임명한 것은 나에게 권한이 이제 침해받는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포고령 네. 헌법 소원을 낼 때는 사실 훌륭해. 권한대행이 이런 위헌적 행동을 할 거라고는 예상이 불가능했던 거고요. 네. 불가능했던 건데 이게 제가 다행히 이제 헌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 국회 선출목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그 사전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는 사실 변호사 시험 A급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까지 임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판례가 갑자기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예요. 등장을 했으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거를 위헌으로 무조건 인용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그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로 저 늦게 뭐 공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 덕을 본 건데. 예. 아유 너무 그- 고맙습니다. 예. 그 역사적 다행입니다. 필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원래 저분이 이제 변호사 늦게 됐다 그러잖아요. 네. 원래 박사학위를 하고 교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 근데 로스쿨 생기면서 내가 변호사 자격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일을 하려면 그래갖고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환 변호사가 지금 그때 변호사 시험을 안 봤으면 헌법소원 낼 일도 없는 거지. 당사자가 될 수는 있어도. 근데 야 이게 하여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김정한 변호사 덕분에 이 헌법재판소 이슈는 깔끔하게 아유.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법 이슈가 생겼어요. 그래요. 네. 대법 이슈에 대해서도 좀 뭐 전문성이 있으시죠? 아니 어차피 이제 그 최강욱 의원님도 이제 네. 뭐 법조 전문이시니까요. 근데 이제 그 원래 87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설립되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결정됐거든요. 예, 그 전에는 원래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고 헌법위원회라는 곳에서 헌법재판을 했었어요. 한 나라의 헌법재판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걸 헌법재판소를 만들지 안 만들지는 정책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최고 법원이 2개, 사실 최고는 2개일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게 서열, 의전 서열 이런 거 나왔는데 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재판 그 소장의 의전 서열 때문에 굉장히 그 과거에도 문제가 많았던 거죠. 네. 예. 의전 서열 3등, 4등 이걸 항상 예. 유치하다. 그런 것처럼. 유치해. 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런 권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 관계에 실제로 있고요. 지금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개헌 논의가 나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다시 한번 분명히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런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갑자기 너무 올라간 거죠. 국민들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을 다 아는데 다 알아. 대법관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조이대는 이제 알아. 네. 이제 오늘쯤 대법원장 이름 아는 정도고 아, 조이대. 이게 계속되면 사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 아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아, 우리가 어디 그렇지. 아플 의사들 이름 아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병원 가까이 하는 게 정상이 아니고 맞아. 헌법이 앞바탕 상황인데 제가 맞아. 보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그 위상의 위기도 분명히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 어떻게 위상의 위기가 이런 식으로 전원 뭐 발현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말고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시더라고요. 네. 야, 근데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그 새삼스럽네. 우리 일반인이 헌법재판관 이름 아는 거 진짜 이상한 일이고 우리 일반인이 군인 이름 아는 거는 더 이상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지. 이진우를 내가 왜 알아야 돼? 이진우 수사관을 내가 왜 알아?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상황. 검사 이름도 많이 알아요. 검사 이름까지. 매우 이상한 사회다. 아니, 왕년에 블랙 요원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 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또 법을 엄청 공부해요. 요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대법 이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회부. 예. 회부 당일에 바로 이제 심리가 있었고 그리고 뭐 2시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차 합의 기일 잡아가지고 또 열립니다. 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네. 관련해서 어제 우리 최강욱 유튜버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맞아요. 저는 이건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검사 출신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초롱이 출신 한 분 또 계시는데 네, 초롱이 닮았죠. 네. 네. 초롱이 출신 왜 닮았잖아. 가만히 있어. 스텝 한번 밟아봐. 자꾸 저러는데 스텝 한번 딱. 옷 입고 나와야겠는데. 두 분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팩트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분은? 일단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에 이 사건을 적어도 대법원 단계에서는 털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무죄 확정을 시키면 그냥 끝나나 네.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유죄 취지다 그러면 파기환송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건데 파기자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 왔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항소심 무죄를 대법원에서 그 유죄로 파기하면서 유죄를 하면 일단 양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형을. 예. 양형 단계가 항소심에서 생략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말 나온 김에 요거 좀 짚고 갈게요. 일단은 어찌됐든 그 조희대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진행을 할까? 뭐 각자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세간에 떠도는 설은 네.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재명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건 뭐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재명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나는 이거는 가장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권력이 엎드릴 수도 아니, 있어. 근데 첫 번째는 일단 불가능해요. 네. 낙마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뭐 피선거권을 네. 박탈한다는 그건 네. 불가능에 가깝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파기자판은 있을 수가 있을 수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니까. 파기환송은 가능하나 네. 갔다가 또 돌아오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불가능한 거지. 주진우가 대법원장이 돼도 안 돼 그거는. 아 주진우.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뿐이지 법문상만 해석하면 파기재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아. 뭐 그래서 지금 파기재판 그 가능성론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야만할 수가 없죠. 네. 대법원도 결국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그거를 받아들일 최초의 어떤 무죄를 유죄로 파기재판하는 사안 이거를 대선 대통령 후보급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 불가능. 그거는 네,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네. 겁니다.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설이 헌재 빼앗긴 존재감을 네, 네. 아. 대법으로 시선 돌리게 하기. 그 얘기 위한. 많이 하시던데. 이 얘기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실제 조희대가 이걸 생각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됐죠. 언론에 지금 매번 대법 얘기만 나오고 네. 우리도 지금 대법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심지어 조희대 출근길도 보도가 됐어. 처음으로. 저 처음이야. 누군지도 몰랐어. 조희대 출근길 한번 봅니다. 이게. 성공했어.
저 의연한 아주 의연하고 강직한 사람이야 하는 표정으로 본인은 맞지? 대법원장이고 어.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이었잖아요. 네. 사실은 지위가 다르죠. 다르긴 대법원장이 하죠. 훨씬 더 지위가 높은 그렇지.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사회과학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학생들인데 자 헌재랑 대법원이 어디가 더 센 기관, 어디가 더 높은 기관일 것 같아 그러면은 전부 헌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에 헌법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름에. 근데 그게 틀렸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뭐가 있었냐면 대법관에서 낙마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검사 몫으로도 한 명씩을 계속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헌법재판관을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이제 그 법원의 역사를 좀 알고 나면 네. 약간 이해가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존재감 얘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김종환 변호사 말씀 꺼내셨으니까 아까 이제 그 의전서열 가지고 다퉜다고 그랬잖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헌법재판소장이 국무총리하고 의전서열을 다퉜어요. 그러니까 정부 행사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이런 데 가면은 의전서열들을 안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는 대통령 행사에는 안 옵니다 원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 초기에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국무총리 뒤에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헌법재판소장이 갔다가 그 자리 배치를 보고 돌아와 버렸어.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게 언제 회복이 되냐면 헌재가 확고하게 유상을 확보한 게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위원 결정한 그 말도 안 되는 관습헌법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인식을 맞아. 했고 예.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장들이 골프장 부킹도 잘 되고 그 전까지는 정부 부처에다가 부탁했었어. 그 직원들이 우리 재판관님 저 부킹 좀 해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공수처장한테도 꼭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공수처가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위상을 확보하려면 그렇지.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을 구속하면 그렇지. 그건 확실해진다. 예. 네. 이미 또 사건을 갖고 있어. 그렇지. 공수처 화이팅. 공수 화이팅이고. 아까 그 조희대 출근길 영상 보니까 뭔가 굉장히 기분이 깜찍한 사람 같잖아. 네.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119 법원 폭동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야. 너무나 심각한 사건이야. 예. 근데 조희대가 입장 표명 안 했잖아. 그렇죠. 사법부의 수장인데 사실 그럴 때 나와갖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그건 해야지,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예. 우리 그 초롱이 형님한테 네. 하나만 딱 여쭤보고 네.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네, 나누겠습니다. 직위원의 이제 절친이니까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3차 공판이 28일에 열리는데 예.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헌재에서 박살이 났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걸 주장하면서 네. 28일 증인 신청을 누구를 했냐면 탄핵당한 사람들로 다 증인 신청을 해놓은 거야. 네. 그 중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들어가 있어요. 아직 증인 채택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기현이가 이거 받아들이는 순간 네. 나는 진짜 우리 변호사님 못 봅니다. 앞으로. 아니 이게 내란이랑 관련 없잖아요. 이런 증인을 받아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그 직위원 이제 저 직위원 부장이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맡은 이후로 단 한 번도 서로 연락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예. 뭐 불편한 것도 좀 있고 그 아무래도 활동하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또 과거의 친분을 가지고 서로 또 뭐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불편해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아무리 절친이었던 것과 과거에 이제 뭐 어린 시절 정말로 같이 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했던 친구인데 그런 것과 지금의 모습과 관련된 아무리 절친이라도 사실은 지금 재판이 가져야 하는 공정성에 대한 외관을 해친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런 건 있어요. 보면
그 재수할 때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논술을 같이 쓰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가 저보다 성적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듣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수가 빠른 친구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어떤 이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판을 수위가 높다.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귀에 들어가서 네. 사법부에 대한 어떤 본인의 그리고 판사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때 정말로 자신의 판사가 자기가 재판하는 판결이 공정한 외관을 가지는 거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이미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게 비판을 하고 지기현 판사가 어떤 공정성을 해쳤다. 저희는 오히려 더 가열차고 더 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 있는 거고 이 주문 자체가 우리가 지기현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에 대한 어떤 그 공정성에 대한 요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단 한 번도 네. 지기현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탁을 받았냐면 네가 네. 친구라면서 좀 시원하게 연락해가지고 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져봐라. 네. 아니 제가 따지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따지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계엄 이후로는 연락이 오히려 불편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네. 네. 아무튼 이번에 이 증인 이 받아주는 순간 최악이죠. 저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네. 심각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인데 심지어 검찰 지휘를 하는 이창수를 증인으로 불러? 지검장.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그 재판에 공판 검사로 참여하는 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 그렇지. 네. 자기 소속의 검사장. 검사장이 그렇죠. 네. 증인으로 싸워야 돼, 출석하면 둘이. 반대 신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변호인 측 신청 증이니까 변호인 측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그렇죠. 검사들이 반대 신문을 해야 돼. 자기 네. 소속 검사장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그자는 무슨 생각으로 법정을 완전히 X판을 만들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창수 불러놓고 아유 너 탄핵당하고 아주 너무 힘들었지. 너도 모든 일정이 다 마비되고 아무것도 못했지. 이거 듣고 싶은 그러니까. 거야. 그 내란이랑 관련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런 사람이니까 내란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앙탈을 부리시네. 자, 우리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다룰 얘기가 좀 많이 남아서. 네. 오늘 우리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에 대한 박수가 네. 아주 대단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이자 영웅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